안녕하십니까. 송프로 실전 경매 송프로입니다. 주말 저녁을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다들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한강 뷰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잠실 롯데월드 옆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오피스텔입니다. 보니까 지분 경매란 말이 나오고요. 또 공유자 우선 매수란 말이 나옵니다. 또 매각 불허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매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지만 지금 막 시작을 하시거나 초보 경매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그림으로 오늘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좀 어렵지만 끝까지 보시면 아마 경매 공부하시는데 권리 분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실내는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자, 가보질 않아서. 롯데 월드타워 오피스텔 63층 지분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소유자, 공유자들의 지분이 경매 나온 사건입니다. 건물은요, 전용 72평. 오피스텔 치고 굉장히 큽니다. 전용 72평. 대지권은 약 20평 정도 됩니다. 특징은요,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분 중에 3분의 2만 경매에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둘둘타경의 55856. 22년 사건 치고는 꽤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아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전체 지분 중에 3분의 2만 나온 경매인데요. 그 3분의 2의 감정가가 65억이랍니다. 65억. 와, 정말 굉장한데요. 전체 지분 중에 3분의 2가 65억이면 전체 감정가는 대략 한 10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오피스텔 중에 100억 정도 가는 오피스텔이 잘 있나요? 대한민국의 거의 탑이 아닐까 싶은데 아파트도 100억 넘어가는 게 있나요? 전 대구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지분 중에 3분의 2의 감정가가 65억이랍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8일 날 1차 기일이 있었습니다. 유찰됐겠죠? 유찰. 그래서 2차 기일이 4월 22일이었는데 그때 감정가가 20% 저감돼서 52억 4천만 원입니다. 이때도 입찰자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됩니다. 3차가 지난 5월 27일 날 41억 9,200만 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날 5월 27일 날 입찰자가 있었고 42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전체가 아닌 3분의 2 지분만 말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그 낙찰자에게 매각 불허가 통지가 갑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매각 불허가에 따라서 4차 기일이 10월 7일 잡혔습니다. 10월 7일이면 오늘이 10월 6일이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경매 진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자, 여기 첫 번째 지분권자, 첫 번째 공유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의 지분은 300분의 100입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 두 번째 지분권자입니다. 이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의 지분 역시 300분의 100입니다. 자, 세 번째 지분권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C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지분이 300분의 99예요.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D라는 지분권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C라는 지분권자가 D라는 사람에게 지분 300분의 1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D라는 사람은요, 24년 5월 20일 날 요 300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3차 경매 기일이 지난 5월 27일이었습니다. 5월 27일. 근데 이분이 공유자 D가 소유권 취득한 날은 5월 20일입니다. 이분은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법원에다가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공유자이니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매수하겠소 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5월 21일. 그러면 3차 기일이 5월 27일이니까 그 전에, 약 일주일 전에 매수 신청을 한 거죠. 여러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유자로 인정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낙찰을 받습니다. 얼마요? 42억 1천만 원. 그 최저가가 41억 9,200입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공유자로서 다른 낙찰자가 42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것을 공유자 우선 매수권으로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가져왔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살펴보니까 입찰자는 공유자 D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이럴 경우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 41억 9,200만 원, 즉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는 게 통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분은 무려 900만 원을 더 써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자, 그리고 낙찰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를 합니다. 공유자 D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서 이 금액 낙찰을 받았지만 매각 불허가 통지를 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다시 공유자 A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유자 A에게요. 22년 10월 17일 임의경매 결정 등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0분의 100에 대해서만 경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경매가. 그리고 11월 8일 약 한 달도 채 안 돼서 공유자 B에게도 요 300분의 100이라는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자 D는 300분의 1에 대한 지분을 언제 취득하나요? 24년 5월 20일에 취득을 합니다. 24년 5월 20일부터 공유자의 지위를 가지는데요. 공유자 A의 경매 결정 등기, 공유자 B의 경매 결정 등기보다 늦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A 지분과 B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통상. 그리고 날짜 보시면 5월 20일이고 5월 27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하루 만에 매수 신청을 하고, 이런 어떤 통상의 흐름을 봤을 때 공유자 C와 공유자 D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공유자 C의 지분을 쪼개기 해서 받은 걸로 법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 쪼개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각 불허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24년 7월 31일에 공유자 C의 지분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뭔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공유자 우선 매수는 민사집행법 1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A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나머지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고 합니다. 또 B의 지분만 경매에 나왔을 때 A나 C나 D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누구보다 우선요? 다른 낙찰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리 해도 되고 기일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예,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 제출하는 거. 미리 이분처럼 5월 21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경매 당일 날 법정에 가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미리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요. 굳이 미리 할 필요 없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기일날 이렇게 됩니다. 경매 법정 가셔서 법정에 앉아 계세요. 물론 입찰 보증금은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내 사건 차례가 와서 낙찰, 입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집에 오시면 돼요. 왜요? 유찰되니까 금액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좀 더 떨어진 금액에 다음 기일날 또 가시는 거예요. 또 입찰자가 없으면 또 집에 오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싸게 내 공유자의 지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굳이 미리 입찰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분히 앉아서 보증금 들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좀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면 그냥 기일날 입찰 보증금만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제3자가 낙찰 받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해서 그 사람의 기일 입찰표를 그대로 뺏겨 쓰시고 1등을 하고 그 낙찰 받은 사람은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차순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내도 되고 기일날 내도 된다. 무슨 말일까요? 보증금 얘기입니다. 입찰 보증금. 이분처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미리 내도 됩니다. 돈 미리 내는 거. 근데 기일날, 당일날 내도 됩니다. 당일날. 법정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리 내게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 해야 되는 거고요. 기일날 내게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안 내고 돌아와도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리 내면 그날 금액이 확정돼서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거고,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보증금을 안 내면 돌아오면 유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우선 매수 신청한 후에 보증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뭘 어떻게 돼요? 유찰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 매수권은 없어지나요? 아니요. 제 경험상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 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문건 기록에 남기면 일반인들 입찰하기가 꺼려지겠죠. 어차피 헛수고니까 안 오겠죠. 그러면 내가 매수 신청을 한 것처럼 해놓고 보증금을 안 내요. 안 내면 당연히 유찰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입찰 금액을 낮추려고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것 같은데 이게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되면 이게 경매 방해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낙찰이 되더라도 이분처럼 매각 불허가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중히 하시고,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기일날 법정 가서 보증금 들고 앉아 있다가 낙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매수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입찰하고 우선 매수권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무슨 말인가요? 자, 경매 절차를 잘 몰라서 우선 매수권을 미리 신청해 놓고 돈을 안 냈어요. 안 낸 상태에서 법원에 돈을 들고 갔어요. 근데 다른 분들과 똑같이 그냥 경매 입찰을 하신 거예요. 입찰 봉투에 넣어서 금액을 적어서 투찰하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 2등을 합니다. 1등이 1억이고 내가 쓴 금액이 9,500이에요. 그러면 나는 떨어졌죠. 그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쓴다는 겁니다. 일반 입찰에서 비록 떨어졌지만 저 공유자니까 우선 매수권 행사할게요. 저분이
낙찰받은 금액 1억 그대로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일반 입찰과 우선 매수권을 동시에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입찰을 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놓고 일반 입찰을 했는데 그냥 1등을 했어요. 내가 1억이야. 그런데 2등이 나왔어. 9,500. 그러면 그때 나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으니까 저 2등한 사람의 금액으로 매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의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결론을 내보면, 자, 공유자 D는 300분의 1로 지분 쪼개기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5월 입찰 낙찰을 받는데, 이분이 지금 만약에 일반 입찰과 우선 매수권을 동시에라는 이 내용과 본인이 공유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 즉, 그럼 그 내용을 알았으면 차라리 이 금액으로 일반 입찰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매수 신청을 하고 아마 보증금을 같이 내신 것 같아요. 금액도 적고. 그래서 이분은 일반 입찰을 하지 못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법원에서 나중에 매각 허가 전에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이제 따져봅니다. 뭐 입찰자가 타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경매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물건이 하자는 없는지 따져보고 허가 불허가를 판정을 하는데, 그때 이분은 공유자로서 인정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허가 사유를 내린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문건 송달 내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5월 21일부터 보겠습니다. 공유자 이모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7일은 입찰 기일이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5월 28일쯤 되겠네요. 그 내용은 없는데 매각 불허가 통지가 갔을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이땡땡 씨가, 이모 씨가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한 겁니다. 그 다음날 매각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의 신청.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제가 볼 때는 그 300분의 1을 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은 아마 이땡땡 씨가 받기를 원하셨겠죠. 그리고 다툼이 좀 있었는데 최고가 매수인 보정 및 증거 설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뭔가 자꾸 이제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최모 씨가 강제집행 중지 신청을 제출합니다. 다음에 채권자 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뭔가 서로 간에 대화가 오고 갔나 봅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 입찰 보증금 환급 신청. 결국 안 돼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공유자 이모 씨는 이 경매에 있어서 공유자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 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은 공유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매각 불허가 났습니다. 매각 불허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일 입찰 기일인데 이 공유자 D는요, 매각 불허가 났어요. 그런데 다시 내일 재입찰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허가 난 사유가 단지 공유자의 지위가 우선 매수가 인정되는 공유자의 지위가 아니라서 불허가가 났다면 당연히 내일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D씨는 내일 일반 입찰로 입찰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공유자 300분의 1을 가진 공유자 D씨가 만약에 내일 입찰을 해서 이 두 사람의 지분을 획득을 한다면 일반 입찰로 이 D씨의 지분은 300분의 20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지금 이 C씨가 D씨한테 300분의 1의 지분을 넘겨준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300분의 99에 대한 경매가 들어왔어요. 날짜는 7월 31일자입니다. 7월 31일자.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5월 20일.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난 날이 7월 31일입니다. 7월 30일보다 한 두어 달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죠. 이분은. 그럼 이분 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C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요? C의 지분이 경매 개시 결정 나기 전에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지분을 정상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C의 지분도 공유자 우선 매수 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C의 지분이 100억 중에 약 3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33억에 대한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이 D라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 과연 33억부터 출발해서 경매가 시작되는데 입찰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D의 지위는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 C의 지분을 낙찰을 받더라도 D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낙찰권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입찰하실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많이 없다는 얘기는 많은 유찰이 있을 것이고, 많은 유찰이 있으면 그만큼 C의 지분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매각 불허가 나와서 속이 상하시겠지만 이 300분의 1이란 지분 때문에 엄청난 베니핏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분권자 D는요, 생각을 잘 하시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2억에 A와 B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C의 지분을 33억의 절반 정도, 한 15억 정도, 16억 정도 하면 100억짜리를 한 60억 정도에 가져오나요? 그죠? 60억 정도 가져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매력 있죠. 이런 경매는. 그런데 혹시나 내일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A와 B의 지분을 낼름 먹어버렸어요. 45억에. D는 42억에.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그렇게 되면 이 제3자는요, A의 지분과 B의 지분을 합쳐서 300분의 2, 3분의 1을 취득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런 다음에 C의 지분이 경매 나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C의 지분이 경매 나오면 이 제3자는요, C의 지분을 공유자 우선 매수로 취득할 수가 있을까요?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공유자 T가 300분의 1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당시는 5월 20일입니다. 24년. 그리고 A라는 공유자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게 22년 10월 17일입니다. 그리고 B는 22년 11월 18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법원의 매각 불허가 난 사유가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A와 B의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과 그다음에 300분의 100의 지분을 가진 C의 지분 중에서 300분의 1을 지분 쪼개기로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지위가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매각 불허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요. 제3자가 만약 내일 A와 B의
지분을 취득을 한다면 전체 지분은 300분의 200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이 지분 취득 당시에 공유자 C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3자가 A와 B의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공유자 C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 이 제3자는 C만의 지분 경매에서 C의 지분만 나온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다 하더라도 불허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제3자는 C의 공유 지분 경매에서 C의 지분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아닌 일반 입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30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자 T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는 공유자 C의 지분을 뺏길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제3자와 공유자 T의 지분은 3분의 1, 3분의 2가 되어서 튀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 경매는 참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냥 무난한 것은요, 내일 제3자가 등장하지 않고 그냥 공유자 T가 예정대로 입찰을 해서 A와 B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C의 지분이 경매 나오면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내일 제3자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싸움, 돈 싸움 하셔야 되고 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45억 정도를 들여서 내일 들어올 제3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C에 대한 지분이 공유자 T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제3자는 우선 매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 입찰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행여나 일반 입찰로 해서 1등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300분의 1을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남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공유자 T가 모든 지분을 인수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기 전에 10월 7일 오늘이 입찰 기일이어서 결과를 좀 지켜보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오늘 결과를 열어봤는데요. 좀 아니었으면 하는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물론 저하고 이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낙찰된 금액은 제가 어제 예상하기를 만약에 제3자가 들어오면 한 45억쯤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법인에서 44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등은요 41억 9,300인데 차순위 신고도 하셨어요. 이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공유자 D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면 이 법인에서 3분의 2, 전체의 3분의 2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낙찰자 법인과 공유자 C 그리고 공유자 T의 관계가 앞으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입찰 기일인데요. 입찰 기일 그 결과를 좀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3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3자가 등장을 해서 오늘 낙찰을 받아버립니다. 이 제3자는 법인입니다. 법인. 개인이 아니라. 이 법인에서 낙찰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공유자 A의 지분과 공유자 B의 지분을 오늘 물론 뭐 취득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지분은요 3분의 2죠. 3분의 2. 자, 그리고 오늘 금액을 보니까 44억 1천만 원입니다. 낙찰 금액이. 지난번에 공유자 T가 입찰했던 금액은 4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약 2천만 원 정도가 더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죠. 제가 뭐 제3자가 등장하면
아마 한 45억쯤 쓰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4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순위도 등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입찰을 했다는 얘기죠. 법인에서 44억 1천만 원 낙찰을 받았고 차순위가 41억 9,300입니다. 최저 입찰가보다 100만 원을 더 쓴 금액이죠. 제가 생각한데는 이 차순위는 공유자 T가 아닐까. 지난번 공유자 우선 매수로 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매각 불허가를 해서 다시 오늘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반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순위 신고를 했습니다. 차순위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요. 이 부동산을 꼭 취득하고 싶다. 근데 억울하다. 1등에게 흠결이 있어서 매각 불허가 나면 내가 받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공유자 T가 이렇게 일반 입찰로 이 금액으로 해서 1등을 했으면 사실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공유자 T는 300분의 1이라는 뭐 지분 쪼개기로 해서 지난번 A와 B의 지분 경매에서는 불허가 났지만 C의 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00분의 99에 대한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그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좀 싸게 매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제3자가 나타나서 앞에 두 사람이 지분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공유자 T가 C의 지분을 받아오더라도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그럼 3분의 1과 3분의 2의 싸움이니까 사실은 재미가 없죠. 공유물 분할을 하든 각 소유자의 지분을 서로 사고 팔든 큰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T에게는 안타깝지만 좋은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어 봅니다.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공유 지분,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요즘 공유 지분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 지분 경매 스터디라고 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매, 지분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여기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낙찰받고 난 다음에는 공유물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지분 경매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경매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